자, 전해드린 대로 이 한 달 넘게 파행을 거듭해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오늘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당분간 이 국선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 국선 변호인이 이제 출석을 하니까 네. 일단 진행은 됩니까? 일단 오늘은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게 한 달 넘게 파행이 됐던 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25일에 네.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이화영 부지사와 법정에 설전을 벌이면서 해광에 대한 사임의사를 표시했다. 이걸 가지고 하루 공전이 됐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달 8일이었나요? 지난달 8일 재판에서는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나와서 또 검사와 설전을 벌이다 본인이 사임하면서 또 재판이 공전이 됐고 저번 재판 22일에는 그 해광 변호사 측에서 아니 와이프하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과를 원했는데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또 없었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재판부도 이제 더 이상 공전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했는데 하나 변수는 국선 변호인이 사건 파악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리되 예. 이화영 부지사가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의 기사들, 검찰 단계에서 진술했다는 그 내용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재판 한 달 넘게 파행이 됐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득을 본 쪽이 있을까요? 사실 이 재판에 국한한다면, 즉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국한하고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뭐 누가 이득을 얻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검찰 측의 주장은 이 재판이 공전됨으로써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예.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은 계속 있다라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고요. 예. 검찰은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재명 대표 측에 이 재판 지연에 이득이 가는 것이 네. 아니냐라는 의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오늘 재판이 진행되게 될 테니까요. 그 재판 내용에 따라서 또 검찰 측의 주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그동안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다는 네. 지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입장을 낼까요? 뭐 일단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변호인 사임과 해임 과정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냈던 입장들을 고려한다면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쨌건 본인이 검찰에 들어가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때 옆에 있었던 해광 측 변호사와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나 저번에 나왔던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는 그와 반대된 입장을 취했었고 예.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은 여전히 해광 측 변호사랑 하고 싶다, 사선 변호인과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 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아마도 기존의 검찰에서 진술했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고했다고 그러니까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재판에도 이렇게 같은 말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핵심 내용은 결국 쌍방울에 방부 요청했다는 한 꼭지와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됩니다. 예. 사실상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오늘 만약에 유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연결고리 삼아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또 만약에 진술을 다시 네. 또 번복하게 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네. 객관적인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들, 물적 증거들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내용이 지금 어떤 네. 지원을 할지 이게 좀 관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 과거 했던 것 이게 바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도 굉장히 부담이 클 거예요. 본인의 형량과 관련해서.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는 보고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검찰에서 계속 제시를 하면서 질문을 했을 것이고 네. 예. 뭐 정말 그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소위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형태가 됐다면 이걸 뒤집으면 뒤집는데도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검찰의 진술을
그냥 이렇게 바로 뒤집어 버리게 되면 네. 본인이 만약에 나중에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때 부인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고 그래서 변호인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같이 했었던 해광측 변호사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오늘 반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도 영향을 줄까요? 사실 소환 자체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네. 일단 한 차례 그러니까 8월 30일에 검찰 소환을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율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이제 9월 4일에 소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9월에 결국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의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소환 자체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사 내용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오늘 뭐 검찰이 기대하는 그런 진술을 하게 된다면 네. 검찰로서는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뭐 소환 조사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될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게 네.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물어봐야 되는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 검찰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관련해서 사법방해 의혹 요것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민주당 박찬대 의원 또 천준호 의원 곧 참고인이죠. 예.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 조사는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것이 이재명 네. 대표 소환과고는 또 연결이 될지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소환과 연결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검찰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을 하고 네. 그리고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판이 지금 3번 정도 공전이 됐죠. 그렇죠. 이 과정을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사법방해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부분들도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입증하는 그런 주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밀어가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예.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말을 할지 과연 보고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시청자들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